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여러분 조국 사태 기억나시죠? 파죽지세로 밀어붙이던 문재인 정부의 브레이크를 걸었던 거의 첫 사건이 바로 조국 사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누가 됐든지 간에 정치 문제를 떠나가지고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분야, 바로 교육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내 아이만큼은 더 나은 교육을 받도록 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반드시 좋은 대학교에 보내가지고 저 아이의 인생은 바꾸겠다라고 하는 생각, 대한민국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누가 됐든지 간에 다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조국 사태가 건드렸었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조국 부모를 통해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여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추미애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운명적인 어떤 쇠사슬로 연결이 돼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인지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지금 운명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조국 사태의 2탄이 지금 터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문재인 정권을 그렇게 흔들었던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추 장관은 문재인 정권을 정말 글자 그대로 끝장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제2의 조국 사태다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추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진중권 전 교수가 이번에 추미애 장관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설이라고 하더니 결국 제2의 조국 사태라는 것이죠. 추미애는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반응은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2 조국 사태를 지금 걱정하면서 추 장관이 괜히 지금 싸우는 바람에 일이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당에서 제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들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주안점으로 두는 게 뭐죠? 간단합니다. 여론조사입니다. 자신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을 국민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거기에만 온 정신을 쏟고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추 장관 사태에 대해 가지고 제일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당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에서 가장 많이 이탈이 된 게 누굽니까? 20대입니다. 20대. 이번에 리얼미터에서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대에서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7.1%나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면 진짜로 웃기지 않습니까? 20대가 제일 지금 박탈감을 느끼는 분야가 뭐겠습니까? 교육과 군 문제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거 어떻게 된 것인지 마치 짠 것처럼 전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뻥뻥 터뜨려주고, 현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군 문제와 관련된 걸 뻥뻥 터뜨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지금 하늘에서 이거를 계획이라도 해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지금 끝장난다라는 걸 계획이라도 해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처럼 괜히 그냥 처음부터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냥 이제 용서를 빌었으면 그나마 좀 쉽게 끝났을 텐데 너무나 뻔뻔스럽게 저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생각해보면 조 전 장관이랑 현임 장관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모습도. 최근에 같은 경우는 추 장관 쪽에서 추 장관 아들의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입장문을 갖다가 내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A씨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너 당시에 당직 사병도 아니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최근에 추 장관 아들의 변호사 쪽에서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A씨가 23일 당직 사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 장관의 아들이 A씨와 통화한 사실조차도 없고, 그리고 A씨는 서씨와 근무티도 다르고 알지도 못한다. 결론이 뭐라는 겁니까? A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일각에서는 저런 식의 반응을 보면서 야 봐봐라, 맞네, 추 장관이 진실을 얘기했던 것이 맞네, 걔가 거짓말했던 것이 맞네, 막 그냥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언론도 또 마찬가지로 저걸 대서특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웬걸? A씨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GPS 기록까지도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추 장관 측으로부터 당직 사병이 아니다, 거짓말한다 라고 지목됐던 A씨가 당시 당직 사병으로 근무했다라고 하는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일 자신이 경기 의정부시에 자리한 군부대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소셜미디어 위치 기록과 그날 동료 병사들과 나눴던 대화록을 제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대화록을 보니까 이제 친구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당직 잘 서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이응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이죠. 날짜도 나와 있습니다. 6월 25일이에요. 저는 지금 저런 식의 모습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쉽게 저렇게 들통에 날 법한 얘기를 갖다
갖다가 뭐 어떤 당당함을 가지고 얼마나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입장문까지 내놨는데 며칠이 지금 지나지 않아가지고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GPS 막 기록까지도 내놓고 대화록까지도 내놓는데 뭐라고 또 반박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꾸 거짓을 통해 가지고 진실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추 장관의 아들도 지금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그냥 뭐 거짓을 통해 가지고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냥 새로운 의혹들이 마구잡이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얘기까지 또 나왔습니까? 이것도 보세요. 추 장관 아들을 통역병을 시키라고 국방장관실과 국회에서 압력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주한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B 대령이 최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측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고 하는 외압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서 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고 하는 청탁이 송영무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뻔뻔스러운 사람들입니까? 단순하게 그냥 지금 휴가와 관련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직까지도 지금 어디로 지금 해달라, 그것까지 지금 외압을 넣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식의 외압을 가하는 대상으로 지금 국방부 장관 쪽이 거론이 된다라는 거, 이것이야말로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 언론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딸의 뭐 부정 입학이다 이래 가지고 난리를 쳤었던 JTBC 어디로 갔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이거 기억나시죠? 나경원 딸 면접위원장이 올림픽 예술감독에 됐다, 그래서 특혜다라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당시 면접위원장이 이병호 전 선신여대 교수였다라는 것인데 이병호 교수가 이후에 나 대표가 이끈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의 예술감독이 됐다라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 아픈 딸아이를 당연히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마치 특혜라고, 학교 측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밝혔는데 막 그냥 그것이 특혜라고 하면서 공격했던 사람들 어디로 가셨어요 도대체? 이거야말로 지금 특혜 아닙니까? 지금 추 장관의 경우야말로 세상 천지에 국방부 장관 측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통역병으로 조금 해달라, 국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통역병을 해달라, 이게 지금 외압이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더 과간인 것은 추 장관 측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해요? 통역병 선발이 뭐 그리 대단한 특혜냐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고 큰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선발 자체가 아주 어려운 일인 것 같지는 않다, 정상적으로 지원했는데 안 됐으면 끝난 거 아니냐?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부모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라통이 그냥 터지지 않겠습니까? 외압을 넣냐 안 넣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외압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됐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지금 도덕적인 인식 수준을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씩 한번 따져볼까요? 그게 뭐 별 대수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안 됐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따져볼까요? 2017년 11월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 파견한 통역병을 모집했다라는 것이죠. 국내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나 국제회의 등 통역병 경력은 이른바 레어템으로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취업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카투사 부대에 대해서도 경쟁이 치열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 장관 아들과 관련돼서는 장관실에 보좌관 라인이고 국회 연락단에서 중령 대령 정도가 제 밑에 부하들에게 전화를 많이 한 것 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부하들에게 청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정황까지도 증언했습니다. 비대령이. 그렇게 쉬운 것이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왜 도대체 지속적으로 지금 청탁을 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 당시에 통역부 하려고 애를 썼다가 떨어진 사람도 불러 모아놓고 한번 저런 얘기 해보세요. 그 뭐 대수라고 그거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라고 얘기하면 꿀밤이나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애당초 지금 선발이 안 된 이유도 뭐라는 겁니까? B 대령이 병사들을 집합시켜가지고 너희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가지고 제비뽑기로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손들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비뽑기 결과 통역병으로 선발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저 지금 B 대령의 말에 따르면 뭐라는 겁니까?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외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통역병이 안 됐다라는 겁니까? 하도 청탁이 많아가지고 B 대령이 제비뽑기로 하기로 바꿔가지고 제비뽑기 결과 그래가지고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갖다 그냥 단순하게 결과적으로는 안 됐으니까 문제없다 그렇게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 보면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물며 범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미수에 그친다라고 할지라도 미수에 그쳤으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의도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에요. 외압이 있었건 없었건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고 있으면은 저도 지금 막 우라통이 터지는데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저 뻔뻔스러움에. 추미애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진실을 하나씩 꺼낼 것이다. 대놓고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신원식 의원 쪽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추 장관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놓으려고 한다. 그렇게나 권력에 취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20년 장기 집권하겠다. 그렇게 떠들어댔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당 아닙니까? 그 여당을 갖다가 그 기고만장했던 여당을 흔들었던 게 바로 조국 사태인 것인데 이번에 추 장관 사태를 통해 가지고 즉 제2의 조국 사태를 통해 가지고 흔드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꼬꾸라뜨려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참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또 하필이면은 지금 두 장관이 지금 나란히 지금 하나는 교육에 대해서 하나는 또 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터뜨리는지 이거 뭐 이렇게 뭐 짜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추 장관은 신원식 의원과 김도우 의원이 경고를 하는 것처럼 더 괜히 거짓말을 했다가 사태를 키우지 마시고 지금에라도 다 이실직고 하시고 양심설언하시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